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함께하는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진영 정치비평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진영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임세은 선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는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임세은입니다. 아직까지는? 당대표가 안 계시니까 또 같이 이게 물갈이가 된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본인에게 어떤 언질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예. 뭐 나가라면 나가죠. 네. 좋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4시 반부터는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 중동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재채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재채기, 또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거, 구멍난 양말. 예. 이게 진짜 옛날 얘기다. 예.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 자아 비대증 그리고 예. 자, 아무튼 비대해지는 건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사실 이것도 뉴스죠.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전에서 0대1로 우리 대표팀이 패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좀 박수도 보내주고 선전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대부분의 평가는 경기력 자체가 엉망이었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저희 세 분 출연자 중에 정우승 변호사하고 임세은 부대변인은 축구를 못 봤대요. 바빠서. 보신 분은 JYP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그 야구 감독 중에 축구 이야기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만 염경엽 감독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지금 LG 트윈스. 예. 네, 그 전력 분석관 출신이고, 예, 그렇죠. 쉽게 말하면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니다. 선수 때는 사실 그렇게 주목 못 받았었는데. 그 중요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용장, 지장, 덕장 다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이제는 데이터장이 있어야 돼요. 차라리 국가대표 감독을 AI에게 맡기면 어떨까요? 법관도 AI한테 AI에게 맡기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기본을 알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은 홍명보 감독을 탓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를 들자면 선수들의 장단점 이제까지 결과들 넣고 AI 넣어놓고 자 3-5-2로 할 건지 4-4-2로 할 건지 4-3-2-1로 할 건지 이런 거 정해놓고 미드필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그런 거 AI가 기본적으로 짜주는 것에 거기에다가 이제 감독 고유의 것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보편성인 거지 특수성이 아니거든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 이제 북한 연구자들 중에 북한은 특수하기 때문에 내재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이론이 왜 필요해? 보편적 인류가 왜 필요하고 보편적 인권이 왜 필요하고 보편적 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 모든 세상의 영역들은 보편성을 근거로 해서 특수성이 보완돼야 되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좀 쉽게 축구 얘기하면서 가볍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보편성이 중요하다. 사실 이론 공부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지금 대표팀의 감독 혹은 협회 관련된 비판이 워낙 세다 보니까 오늘 경기력까지 나쁘게 나오고 조 3위임에도 32강 토너먼트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가 된다. 여러 경우의 수들이 지금 또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월드컵을 제 눈으로 직접 본 게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니까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 월드컵 내내 이놈의 경우의 수 없었던 시 없었던 것 같아요. 2002년을 제외하고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참 그동안 있었던 역사들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싶기도 하면서도 좀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축구 관련해서 한마디 할 얘기 없어요? 저는 사실 아까 감독 얘기하셨을 때 댓글에 밈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갖고 에스파 윈터를 시키면 아마 저 잘할 수 있다.
축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면서 사기를 울린다. 예. 이런 거 준비해 오셨을 때 너무 고급스럽게 말씀하셔갖고 네.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예, 이런 게 어찌 보면 호흡인데요. 호흡이 참 안 맞아요. 이게 잘 맞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저는 월드컵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예,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요. 네, 정말로 축구 선수입니다. 유망주. 네, 예. 유소년 선수입니다. 예, 예. 유소년 등록 선수구나. 네, 등록 선수예요. 유소년 선수라서 지난 주말에도 제가 제천에 아들 경기를 갔다 왔는데 일단은 여러분께 희망을 너무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희망 꺾여 있으니까 2030년은 좀 빠르고 2034년에 저희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런 실망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2034년. 혹시 그 선수 이름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나요? 선수 이름은 좀 알면 또 제가 엄마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예. 그 2034년 34년 월드컵을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8년 후를 기다려 주십시오. 최근에 굉장한 개인기 마르세유 톤을 이어서 바로 골을 넣은 거를 업로드해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들 바보네요.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자, 뉴스 보겠습니다. 정치권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민주당 내에 어제 정청래 대표가 사퇴의 변인데 대부분 출마의 변으로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대표 사퇴하고 SNS 통해서 낸 메시지들 몇 가지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도 또 메시지가 올라온 것들도 있고요. 뭐 대부분 보면 민주당의 정체성 얘기와 민주당 DNA 이야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노무현 키즈 또 뭐 민주당의 정통성은 이제 내가 적자다, 적통이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주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저도 있어요. 예, 알죠. 예. 저도 있어요. 뭐 저 임세현 소장님도 있고 정우승 변호사님 다 있어요. 그거. 그렇죠 뭐. 좀 성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성현이 사실은 저도 정청래 대표와 같이 노사모 했고 그렇죠.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저는 알았거든요. 예. 그분은 그렇고 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같이 일했고 그죠. 그리고 뭐 계속 당에 있었고 뭐 같은 적통이에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는 뭐 다른 평가가 없나요? 뭐 해도 돼요. 어, 해도 되는데 요것만 해서는 안 되죠.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네네. 예. 뭐 예를 들자면은 집권 정당이니까 하반기 국정 운영 때는 당 운영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죠. 임세은 부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같은 느닷없는 정통성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 분만 좀 부각해서 하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요. 이 정통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원 기준을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고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어디서는 또 국민의힘 쪽 사람은 이게 정통성 싸움이 이재명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저렇게 강조하는 거다 얘기하지만 누구보다 정통성이 있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누구보다. 왜냐? 지금 현직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죠. 그다음에 또 직전에 대선 후보였죠. 또 지난번에 2번이나 당대표를 역임하셨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름을 달고 성남시장 2번 됐고 경기도지사 됐고 이런데 누구보다 정통성이 왜 없습니까? 가장 노무현 정부 때 출마해서 떨어졌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정통성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민의힘 일부는 이걸 갈라지려고 한지 모르지만 마치 대통령이 정통성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해드리고 그다음에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정통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지만 저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인데 막스 베버가 정통성이라는 것에 대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오래된 관습인 전통적인 전통성. 이건 뭐냐? 그러니까 영국 왕 엘리자베스 여왕부터 쭉 내려오니까 그냥 저기 왕이구나 했던 거. 저 사람 원래 그랬지. 그런 전통적인 정통성. 두 번째는 카리스마의 전통성이라고 해서 마치 이제 영웅이 나왔을 때 비범한 영웅. 무엇이냐면 엄청난 그냥 그 사람의 매력 있잖아요. 저 사람의 매력, 서사 이런 걸로 매료되어서 그 사람 전통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합법적인 정통성. 이건 이제 민주주의에서 나온 정통성인데 법과 절차로 거쳐서 우리가 이 정통성 인정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즉 투표로 뽑힌 사람에 대한 정통성을 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3가지를 막스 베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에 부합되는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그 영어로 한번 해봐요 정통성을. 정통성이요? 뭘까요?
근데 막스베버를 한글로 읽었습니다. 저는 2026년에 아직도 정통성 타령하는 게 구한말 막 이제 외세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족보 따지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앞으로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저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확장성이나 아니면 2030에 대해서 어필할 생각이 있기는 하나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젊은 세대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과연 경쟁력인가? 저는 그것부터가 좀 가슴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사실 멀어지는 층이 굉장히 많을 거고 당원과 국민이 괴리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서 뭐 지금 서울 국제 도서전에서 있었던 어제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얘기하는데 나는 개혁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어제 발언도 있었던 것이고 생각해 보면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후에 그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총리도 또 지금 당권 주자로 지금 분류가 돼 있고 전북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또 정청래 대표도 전 대표가 되겠군요. 이제 전북을 찾았고 두 분이 나란히 전북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 호남은 민주당에겐 굉장히 특별한 곳이죠. 권리당원의 3분의 1 이상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의 본인들을 또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행보들은 지금 뭐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문이 열리고 다들 뭐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뉴스의 중심에 계속 이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건가요? 이거는 여론조사로 결과로 나와야 됩니다. 이 뉴스가 이슈가 됐었는데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바람직한 거고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면 의미 없는 행위인 거고. 그 여론조사라는 건 민주당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당 지지율, 그다음에 국정 지지율이 잘 나오느냐 그런 부분인 거죠. 최근에 왜 이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조사들이 많고 네네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이제 지지율이 뒤지는 여론조사가 한 2주 연속 계속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부정적인 그렇죠. 갈등 평가가 이슈잖아요. 되는군요. 예. 누가 당권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가 네거티브를 하고 분열이 되고 있다라는 갈등 이슈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나쁜 이슈예요. 어떻게 당을 발전시킬 것인가, 국정 지지율을 높일 것인가, 대한민국의 주식을 10,000포인트까지 올릴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북아의 반도체 새로운 이 산업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관심 없죠, 그죠? 지금 어찌됐건 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슈들은 없는 것 같고 대통령과 이제 정부에서는 관련된 언급들도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오늘 미디어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6월 22일부터 23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35명을 ARS 여론조사했는데 민주당 당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차기 당대표 가상 3자 대결을 했는데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순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전 국민 성인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 30, 김민석 25.5 이 오차범위 냅니다. 이 두 분은.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14.2 정도 나왔는데 또 다른 그 조사 안에 뭐 문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 지지층 혹은 이념 진보층 또 민주층 그리고 진보층 그리고 가상 결선으로 갔을 때 양자 대결일 경우 뭐 각각의 숫자들이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들만 봐도 복잡해요. 그리고 오차범위 내라는 것도 있고 가상 대결 들어가서 결선에 만약 정청래, 김민석 두 인물이 올라간다면 양자 대결이 되고 34% 혹은 33% 오차범위 내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미디어토마토 조사 중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57.9, 정청래 29.8 이건 또 표차가 제법 큽니다. 요건 어떻게 해석해요? 최근 제가 이제 보수 패널이 있는 방송에 나가서 조금 그쪽의 의견을 많이 듣는데요. 그 보수적인 분들은 정청래 후보를 이제 당대표가 아니고 후보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안 그래도 방송에서 서적 변호사가 대놓고 본인이 뉴 정청래다 선언할 정도로 오늘 방송을 갈 때마다 당원의 그 의사를 받은 그 지난번에 당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정청래가 연임을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걸 보고 이제 보수층에서도 전략적인 투표를 하고 있겠구나.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를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뭐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예, 아직까지 총리 예. 신분이고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분은 사실 정청래 의원님 한 분이신 거죠. 예. 그분 한 분 이제 계속 뉴스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비를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보통 뉴스를 제목만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목의 대부분이 정청래 의원님 제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접하는 것도 많다 보면 이렇게 여론조사 받을 때 그냥 가장 가깝고 익숙한 사람 받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계속 막 여론조사가 막 추이가 1% 2% 뭐 나오는 게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전 너무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걸로 계속 이제 당권 경쟁 뉴스만 나오잖아요. 정작 중요한 뉴스가 소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를 방문해서 그렇죠. 모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전 이거 엄청 큰 아젠다로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향후의 AI 시대에 실제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것도 고민해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병제를 하다 보니까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징집이 돼서 불만인 청년들의 아젠다도 저는 흡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6.25 뭐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또 모병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택적 모병제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이게 여러 뭐 이 모병제 통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나갈 거라는 큰 아젠다를 던졌는데 이게 뉴스가 소비가 안 되고 누가 34고 누가 33이고 이런 게 너무 소모적인 것 같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당내 경쟁만 너무 부각되는 것은 앞서 우리 JYP 말씀하셨지만 이제 갈등 이슈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이슈다라는 얘기를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도 함께 해준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 선택적 모병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원하는 사람들은 그 단기로 징병이 되는 것이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또 모병에 응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으로 직업 군인으로 또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강구해 보겠다.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했을 때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게 선택해야 됩니다. 접근하는 것도 그렇고. 접근하는 게, 왜냐면요, 이거는 국민 주권론과 관련되는 거고요. 국민국가가 만들어진 이유가 국민 개병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방의 효율성 문제, 청년들의 남성 청년들의 박탈감 문제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철학적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있는 자유주의,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국가 이런 게 전부 다 서구 시스템이잖아요. 서구에서 모병제였어요. 모병제였다가 시민권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국민 개병제가 된 거예요. 네. 그전에 군대 아무나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네. 귀족들의 지휘관들과 돈을 받고 가는 용병 시스템. 이게 근대 국민국가 이전의 군대의 형태예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국민 개념이 생기면서 국가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민권 이론이 생기면서 국민 개병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모병제 논란은 그런 철학적인 것들은 빼버리고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든가 또는 군의 효율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징병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많은 폐단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같이 끌려갔기 때문에 생기는 폐단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저출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18개월 복무로는 지금 60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남성만 어떻게 보면 징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국가적 재원만 충분하다고 한다면 모병으로 전환을 해서 오히려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은 된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일종의 포퓰리즘 아니냐. 지금 청년층으로부터 지난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청년층을 향한 어떤 구애 활동 아니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문장 안에 모든 솔루션이 담겨 있을 수는 없는데 이런 의제를 던진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무언가를 진행한다면 진짜 꼼꼼히 살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